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decision tree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이제 배웠고, 이제 supervised learning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인 nearest neighbor method.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 기반 분류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러닝을 이제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그, 어,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오리처럼 걸으면은, 뭐 오리처럼 꽥꽥거리면은 얘는 오리일 것이다. 그죠?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꽥꽥거리고 오리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오리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애 찾는 겁니다. 비슷한 애 찾는 건데, 뭐, 그, 트레이닝 레코드 중에,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 데이터 중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상에서 뭔가 이렇게 테스트 레코드를 줬을 때 얘랑 가장 비슷한 애를 잡아서 얘를 갖다 놨더니 뭐 이 중에서 어디랑 가장 가깝게 보이면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은 얘는 이 중에서 오리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오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얘랑 이 테스트 트레이닝 레코드에 있는 모든 애들과 이 테스트 레코드의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이 데이터 사이에 서로의 거리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팅하고 하자는 우리가 이 클래스파이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어 하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을 갖다가 이 공간에다가 올려놓았을 때 얘가 얘랑 가까운지 얘랑 가까운지 얘랑 가까운지 얘랑 가까운지 얘랑 가까운지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애를 하나 또는 셋 또는 다섯 정도로 잡아서 가장 가까운 애들 중에서 그 얘랑 가장 가까운 애의 동물 이름이 오리냐 뭐 백조냐에 따라서 오리랑 가까우면 얘는 오리, 백조랑 가까우면 얘는 백조, 뭐 닭이랑 가까우면 닭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뭐 그렇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접사 분류기 최근접 기반 분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 예제에서는 뭐 그림이 지금 하나 둘셋 다섯 개밖에 없는데 뭐가 그림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이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 트레이닝 셋에 있는 이 데이터들과 테스팅 이 데이터를 여기다 탁 넣었을 때 트레이닝 셋에 있는 애들과의 데이터 거리를 측정을 해서 가장 가까운 K개가 의 클래스가 뭐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세 개 기반으로 했을 때 두 개는 오리고 하나는 백조다. 그러면은 오리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또는 뭐 K를 다섯 개를 두고 가장 가까운 다섯 개의 그림들 중에서 그 중에서 과반수, 예를 들어 세 개 이상이 뭐 백조다. 그러면은 백조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공간상에서 그죠? 이런 공간상의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뭐 n 차원 공간상에 쫙 늘어놓고 그래서 속성이 두 개면은 x축 y축 해가지고 2차원 공간이 되겠죠. 2차원 공간에 두면은 2차원 공간에다가 트레이닝 세트를 쫙 늘어놓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있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진 2차원 공간에다가 대응을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이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최근접 이웃의 클래스가 뭐냐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테스트 레코드의 클래스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파워풀하고
결과도 좋은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속성이 2개인 경우에는 2차원이고 속성이 3개인 경우에는 3차원이고 속성이 n개인 경우에는 n차원의 일종의 그 유클리드 공간, 그죠? 기하학 공간을 유클리드 기하 공간에다가 그 트레이닝 세트를 매핑을 쫙 해서 또 이렇게 던져 놓은 다음에 그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따로 없는 거예요.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따로 없고 그냥 n 차원의 그 속성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 값에 따라서 각각의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을 갖다가 매핑을 해서 쫙 갖다 놓고, 그죠? 그냥 갖다 놓기만 하고 실제로 트레이닝 없이 그냥 테스트되는 데이터를 n 차원 공간에다 똑같이 그냥 훅 집어넣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애들 몇 명이, 가장 가까운 애들 하나면 하나, 3개면 셋, 5개면 4, 이렇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냥 주위를 쓱 살펴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지 러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러너라고, 게으른 러너, 학습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 굉장히 명확하고 클리어하죠. 그래서 최근접자 분류 방식에서는 먼저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클래스 라벨이 필요하겠죠. ground truth,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가진 애는 클래스가 플러스다,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라벨들이 필요하고, 라벨된 훈련 레코드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훈련 레코드들을 n 디멘전, n 차원의 공간 안에다가 쭉 뿌려놓고, 뭐 속성이 2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속성이 2개인데, 그죠? 속성이 2개인데 x축, y축 속성이 2개 있는데 각각의 해당하는 게 다 이 트레이닝 레코드입니다. 트레이닝 레코드이죠. 트레이닝 레코드이고, 그다음에 이 2차원의 공간에서 거리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거리 개념이 있어야 거리 개념이 있어야 각각의 훈련 레코드들 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 레코드가 이렇게 탁 들어왔을 때 얘랑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애의 클래스를 알 수 있도록 디스턴스 매트릭,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피처가 속성이 2개인 경우고, 근데 속성이 n개, k개인 경우에는 k 차원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이 테스팅 하는 데이터를 그 공간 안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k 값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k nearest neighbor method라고 얘기를 합니다. k 최근접 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몇 개의 네이버들, 보통 홀수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짝수로 하면은 동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클래스 2개를 할 때 홀수로 해야 어느 하나가 과반수로 넘게 이기는 그런 기준을 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2개인데 2대2가 K를 사로잡아서 2대2가 나오면 클래스가 결정이 안 되니까 K를 주로 1, 3, 5, 7, 9, 11 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이제 테스트 셋, 이제 unknown record를 가지고, unknown record,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만한 이제 새로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레코드가 딱 하나 오면은 얘를 n 디멘전을 n 차원 공간에다 딱 집어넣고, 그죠? 다음에 얘와 다른 레코드들 간의 다른 트레이닝 레코드들과의 거리를 전부 비교를 합니다. 거리를 좀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수결로 이 가장 가까운 최근접 이웃의 클래스 라벨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클래스 라벨의 클래시피케이션을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수결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에서는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그 n 차원 공간에서의 그 서로 다른 트레이닝 인스턴스들 또는 테스팅 인스턴스들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2차원에서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디안 그 스페이스에서 그 유클리디안 그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유클리드 기하 거리를 측정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죠. 뭐 x 뭐 2차원 평면에서의 두 점의 그 거리를 구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그죠? 그래서 n 차원으로 확장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 주어진 테스팅 그 레코드의 클래스는 뭐 최근 접한 그 이웃들의 리스트를 바탕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가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k에 대한 올바른 값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만약 k가 너무 작으면은 이제 이런 nearest neighbor 그 classifier는 그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에서 잘못 라벨링된 이런 그 노이즈 데이터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 오버피팅이 되기가 쉽고 반면에 k가 너무 크면은 이런 그 최근접 이웃 분류기는 인접 이웃 목록에 그 이웃과 너무 멀리 떨어진 훈련 예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테스트 인스턴스를 잘못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구를 할 때 이 nearest neighbor, decision tree nearest neighbor 메소드를 많이 쓰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support vector motion하고 뭐 이제 그 naive Bayes도 많이 씁니다만 그 K 값을 보통 뭐 1, 3, 5, 7, 9, 11, 13 정도로 잡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서 결과 가장 잘 나오는 K 값을 가지고 하고 뭐 그렇게 하곤 하죠. 근데 이렇게 그 다수결 방식을 하다 보면은 사실 모든 이웃들이 그 분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K의 스케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K의 영향을 특히나 멀리 있는 K의 영향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뭐 거리에 따라서 그죠? 그 거리에 따라서 웨이트 팩터를 가중치를 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웨이트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식으로 매기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스팅 셋에서 멀리 떨어진 훈련 예제는 이 공간에서 그 테스팅 인스턴스에 가까운 훈련 예제에 비해서 분류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웨이트 팩터를 활용을 해서 거리 가중 거리 값에 따른 그 가중치 투표 기법을 사용해서 클래스 레이블을 반영을 해서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K가 너무 작으면은 그 노이즈 포인트에다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된다. 그래서 잘못 그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잘못 라벨링된 예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하나나 두 개만 그 네이버만 보고 처리를 하면은 뭔가 뭐 오버피팅이 되기 쉽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에만 해당되는 클래스파이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K가 너무 크면은 기본적으로 그죠? 이웃과 멀리 떨어진 훈련 예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테스트 인스턴스를 오류 잘못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최근접 이웃 클래스피케이션을 쓸 때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유클리디언 그 디스턴스 그 직교 좌표에서의 그 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때 이 proximity measure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메저를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도메인에 따라서 다른 proximity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 하죠.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 해서 사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그 직교좌표에서의 두 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그 어떤 점과 점을 이루는 그 벡터 사이의
코사인 그 각도의 가까운 정도, 각도의 유사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다큐먼트 유사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할 때, 다큐멘트에 들어가 있는 워드들의 그 유사도 같은 거 측정을 할 때는 그런 문제, NLP,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할 때는 Euclidean Distance보다는 그 Cosine Similarity를 많이 써서 그 K Nearest Neighbor 메소드를 쓰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의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조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이런 그 애트리뷰트들이 있을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 키와 무게와 인컴 뭐 수입이 있을 때 뭐 고만고만한 사이즈고 고만고만한 사이즈인데 뭐 이 축 두 개는 굉장히 뭐 작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컴이 사이즈로 보면 이 축은 굉장히 길어지고 그죠? 그 디스턴스 메저라는 게 사실 왜냐하면은 거리로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조밀하게 오밀조밀하고 있고 여기서는 오밀조밀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거리가 쭉 떨어져 있으면은 이 애트리뷰트들 간의 특성 때문에 이 특정 애트리뷰트 때문에 이 그 거리 함수가 도민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그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이런 그 디스턴스 메저가 너무 한 애트리뷰트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되는 그죠? 이렇게 너무 그 영향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받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상쇄를 미리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싱 작업이 조금 필요할 거다. 거리 측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에 nearest neighbor classifier는 기본적으로 local classifier죠. 그죠? local classifier고 그냥 앞에 근처에 그 누가 있냐라는 그 가장 근처에 갖고 있는 그 근접 정보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decision boundary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뭐 shape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거리로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바운더리가 그 의사결정 바운더리가 딱히 그렇게 그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여러분도 제 빅데이터 개론을 듣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굳이 뭐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그 네이버도 이렇게 있을 때 과연 그 어느 점에 있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여기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여기고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힘들죠. 기본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는 이 클래스고 어느 지점에 어디까지는 이 클래스고 그래서 그 임의의 쉐이프를 가진다는 얘기를 갖고 있고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뭐 빅데이터 개론을 듣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기계학습이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 트레이닝과 테스팅 셋에서 미싱 밸류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 다음에 그 뭐 irrelevant하고 redundant한 attribute들, 뭐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뭐 관련이 없는, classification 하는데 별 관련이 없는 그런 별 relevant 하지 않은 그런 피처들, 뭐 불필요한 피처들, 뭐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는 피처들은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다음에 그 KNN에서의 efficiency 성능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KNN의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이게 레이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지 런으로서 조금 이제 이 트레이닝 셋의 개수가 커지면은 K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트레이닝 하는 과정은 별로 없죠. 다만 트레이닝 셋이 많아지면은 테스팅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n 디멘셔널 스페이스, n 차원 스페이스에 다 그 공간에다가 그 점을 다 찍어 놨는데
그 테스팅을 하나 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트레이닝 셋에 있는 모든 데이터 그 포인트들과 거리를 다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테스팅 셋이 하나가 아니라 테스팅 셋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면은 결국은 이때 그 걸리는 총 시간은 뭐냐면은 테스팅 셋의 개수가 m이고 트레이닝 셋의 개수가 n이면 OMN의 시간만큼이 걸리겠죠. 근데 그것도 트레이닝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때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의 이 머신러닝 작업에서는 그 딥러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트레이닝 할 때 시간이 걸리고 테스팅 할 때는 빠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할 때는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진위 계수 계산하고 뭐 그 엔트로피 계산하고 뭐 다 계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디시전 트리를 인덕션을 하면서 뉴럴넷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그 뉴럴넷을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테스팅 할 때는 빠르죠. 이미 만들어진 트리를 가지고 주르륵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그 K-nearest neighbor 메소드는 특이하게도 그 트레이닝 할 때는 일 하나도 안 하고 테스팅 할 때 열일 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 테스팅 보통 보면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싶은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꽤 이게 번거롭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레이지 러너라고 얘기를 해서 트레이닝 할 때는 일 하나도 안 하고 테스팅 할 때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시전 트리나 뭐 뉴럴넷이나 이런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트레이닝 할 때 열심히 일을 해두고 테스팅 할 때는 그냥 빨리빨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은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스트럭처를 잘 짜두면은 나중에 그 알고리즘 활용할 때는 빠르고 근데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스트럭처를 잘 제대로 안 짜두고 엉망으로 짜놓으면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실제 코딩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뭐 미리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차이인데 특이하게도 이 K 최근접 그 이웃 기반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트레이닝 할 때는 일 하나도 하는 거 없고 그냥 n 디멘전al 스페이스에 그냥 뿌리기만 뿌리고 그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매트릭으로 쓸 때. 근데 이제 테스팅 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 테스팅 할 때마다 모든 오브젝트 트레이닝 셋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 KD 트리라든가 뭐 Locality Sensitive Hashing이라든가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빅데이터 그 마이닝 그 과목을 듣다 보면 이제 나올 얘기인데 다음에 뭐 그 Fast Approximate Similarity Search나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그,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마이닝을 하다 보면은 배우게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디팅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오브젝트들 갖다 그냥 몇 개를 그냥 제거를 하고 트레이닝 그 테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번 빅데이터 개론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다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돌아보면은 이제 뭐 그 빅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는 거. 그 인류의 problem solving methodology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그 웹에서 데이터 크롤링 부분 했었고 그다음에 음, 머신러닝 개요하고 그죠? 파이썬 소개했었고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했었고 그다음에 그 머신러닝 실습하고 뭐 데이터 컬렉션 실습하고 그다음에 그 이 기초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하고 수업 실습 시간에 또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도 다뤘죠. K-means 뭐 그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시간 부족 이런 데서 뭐 일단 그거 말고 조금 더 이제 많이 쓰이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서 K 최근 접자, 그 최근 접 이웃 기반 분류 알고리즘까지 해서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실 이 과목이 두 번째 지금 과목을 하는 거라서 원래는 재작년에 뭐 6주짜리 속성 코스를 하나만 했었고 웹 데이터 마이닝 관련해서 3, 4학년들, 2, 3, 4학년 대상으로 속성 코스 6주짜리 하나 열었었고 작년 가을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처음 이제 빅데이터 개론 과목을 열었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두 번째 수업을 했는데 뭐 여전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보다는 그래도 코스 내용이 조금 좀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교들이랑 얘기를 해서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또 뭐 강의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한테 피드백을 줘서 이 강의가 실제로 어땠는지 뭐 부족한 점은 어땠고 뭐 좋았던 점은 어땠고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뭐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험지에다 써도 괜찮고 여러분들 그죠? 아 근데 시험지에 쓸 시간은 없겠군요.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강의 평가에다가 그런 내용을 써주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또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줘서 이 강의 좋았던 점은 어땠고 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였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어떤 거를 더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추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워낙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중간 강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뭐 다양한 관점에서 실습 다 포괄적으로 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 관련해서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 분야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소개면 소개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의 기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쪽의 근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통계하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 다루고 실습을 하면서 실제 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한 코스에 녹여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순서 측면에서도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뭐 좋았던 점도 있을 거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이 코스를 만들 때는 훨씬 더 한층 더 완성된 모습으로 코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강의로 이번 학기 빅데이터 개론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시험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한 40분 정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뭐 이론 문제 범위는 오늘 배운 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데까지고 뭐 이론이면 이론 실습이면 실습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내용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칠 거고 그다음에 숙제도 이제 나갈 겁니다. 숙제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목요일 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숙제가 개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고 뭐 한 문제 몇 개 정도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어떻게 칠 건지에 대한 가이드도 될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숙제를 몇 개를 낼 테니까 그거를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 풀어서 내고 뭐 시험 전까지 풀어서 내고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의 한 절반 정도 30%에서 50% 정도는 숙제에서 나올 거니까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꼭 자기가 직접 풀어서 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험은 뭐 교전부처럼 오픈북, 오픈 인터넷 그냥 뭐 참고하고 싶은 거 다 참고를 해도 괜찮고 근데 중간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중간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올 거고 뭐 배운 것도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뭐 수고들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그다음 이 강의 지금 두 번째 하는 강의라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그래도 꾸준히 따라오셔서 고맙고 그래서 시험들 잘 치시고 강의 평가나 아니면은
그 평 남기는 부분이 있죠. 그런 데다 제가 뭐는 좋았고, 뭐는 조금 아쉬웠고,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써주시고, 좀 객관적으로. 음, 그리고 다들 시험 잘 치시고, 이제 방학 잘 보내시고, 이제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즐거운 방학들 보내시고, 또 뭐, 혹시 뭐 우리 연구실에서 그 연구나 아니면은 이런 그 개별 연구, 그 인턴 활동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은 또 한 학기 잘 수고들 하셨고, 시험 잘 치시고, 즐거운 방학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